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는 5월 30일부터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21대 국회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자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자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국회 운영을 총괄하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80석의 거대 여당 그리고 각종 개혁 입법 현안을 처리할 21대 국회 전반부 국회의장은 누가 맡을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국회의원이 되면은 특혜가 전에 뭐 100몇 가지가 많다고 그랬었는데 뭐 특혜라기보다는 애우죠. 애우. 뭐 세계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러면은 네. 하물며 국회의장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국가의 3부 요인입니다. 서열 2위 아닙니까? 서열 2위. 예. 서열 2위, 저는 공동 1위라고 봐요. 예. 입법, 사법, 행정부 공동 1위. 사실은 공동 1위죠. 문재인 밑에 국회의장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위상이라고 봐요. 저는 공동 1위라고 보는데 자꾸 2위니 3위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국회의장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 제정하고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의 보루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최근에 국회의장이 완전히 거의 시정 잡배처럼 됐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랬어요. 문희상 패스트트랙 하는데 야당하고 좀 더 대화하고 이런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거수기처럼 망치 두들기 바빴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아들 때문에 그런다고는 그 당시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총리로 가고 정리로 가서 저렇게 뽀르르 가서 물론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그러니까요. 과거의 국회의장들은 그래도 국가의 3부 요인으로서 무게도 지키고 여당이 아무리 요구해도 좀 거절하고 과거에 누구죠? 저 부산의 의사 출신 국회의장? 정의호. 예. 박근혜 말을 안 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행사장에 가서도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고개 돌려버렸잖아요. 예. 말 안 듣는다고. 예. 그래도 국회를 지켰던 사람인데.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그렇죠, 아주 뭐 깐깐했죠. 네, 그렇죠. 절대 난 직권 상정 안 한다. 여야 합의해오자. 합의해와라. 이렇게 당을 국회의장은 떠나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앞장을 서버렸어요. 앞잡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회의장의 위상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21대 국회가 시작되니까 좋은 국회의장이 좀 나와가지고 상권 분립이 제대로 좀 실현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희상 의장 자기 2년 임기 중에 하이라이트가 언제냐니까 4+1 체제에서 선거법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거법을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제일 망친 거죠. 괴물 선거법 만들었고 이 정치를 난장판 만들어. 이런 난장판 위성정당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문희상 보고 희한한 상판떼기. 네? 희한한 상판떼기라고까지 전가해서 욕이 나왔겠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말 반성하면서 국회의장직을 마무리해야 되고 평생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요. 어쨌든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도 2명 있습니다만은 관례상 다선 중진들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회의 어떤 관행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또 입법부의 수장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행도 지켜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뭐 최소 5선 이상은 되어야 국회의장을 넘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 같으면은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집권당의 총재 역할을 같이 했던 대통령이 낙점을 하면은 그걸로 그냥 처리가 됐었죠. 아니면은 뭐 중진들끼리 의견을 모아갖고 추대 형식으로. 근데 지금은 완전히 경선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문희상 의장하고 지금 당시 박병석 의원하고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붙어서 문희상 의장이 됐어요.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장을 놓고 물밑 움직임들은 겉으로는 지금 안 드러납니다만 곧 개회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뽑아야 하는 게 원구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뽑아야 국회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밑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두 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뭐 한 지금 분은 이제 박병석 의원 민주당의 육선입니다. 예. 이번에 육선돼서 유일하게 육선 이상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알게 모르게 세대 교체가 참 많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전에 20대만 하더라도 4선 이상이 34명이었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19명으로 줄었어요. 거의 뭐, 많이 줄었고요.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6선 이상이 이것도 한 7명 됐습니다. 지금 서청원 의원 아직도 국회의원입니다. 8선이잖아요. 8선. 네. 평생 꿈이 국회의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6선 이상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초선이 151명입니다. 한 16년 만에 초선의 비율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정치판을 높다는 거죠. 바꿔달라는 게 국민의 연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그게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 그 세대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많이 쫓아냈잖아요. 그 뭐 민주당이 박지원, 뭐 저 민생당 정동영, 뭐 천정배, 해가지고 그동안 묵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서청원 뭐 비례대표지만 오래된 사람들 빗자루로 싹 쓸었어요. 전기 청소기로 싹 쓸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친박 비박하는 그런 소리는 이제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청소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박병섭 의원이 6선, 또 김진표 의원은 5선이죠. 5선입니다. 예, 비록 선수에는 박병섭 의원한테 한 수는 밀리지만 나이는 더 많아요. 김진표 의원이 지금 아마 2세일 겁니다. 나이가 72세. 많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의원입니다. 아마 홍문표 의원하고 나이가 같은데 홍문표 의원보다는 생일이 6개월인가 빠르대요. 국회가 열리면 누가 의장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의장은 따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5선이 한 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김진표 의원이 5인데다가 캐리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력 뭐 이런 것은 경제부총리 뭐 다른 분들이 따라올 수 경제수석 없을 뭐 정도 당정청 모든 곳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병석, 김진표 이 두 분으로 국회의장은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압축이 된 상태 모양이에요. 굳이 경선을 하지 않고 전방 요반기가 2년씩 4년이니까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굳이 뭐 경선을 한다면 하겠지만 그런데 서로 전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선이 이제 전반기 끝나고 나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판은. 우리 직장 생활할 때 휴가 가라 할 때 얼른 가야지. 군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 안 가고 다음에 가겠다. 그럼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갖고 휴가 못 가요. 그렇죠. 나중에 휴가 간다고 하면은 너 여태까지 휴가도 안 가고 뭐 했냐고.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장은 다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전반부에 하려고 그래요. 우선 조삼모사라도 우선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가 조삼모사잖아요. 아침에 4개 먹고 저녁 때 3개 먹어야죠. 그게 사람 심리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진표 의원은 아까 내가 72세라고 했는데 73세네요. 보니까. 어쨌든 나이가 좀 많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반부에 이렇게 나이가 많고 하니까 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병석 의원은 68세입니다. 52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좀 후반부에 하면 어떻겠느냐. 박병석 의원은 또 우리 언론인 출신이어 갖고 저는 이제 정치부에 같이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또 제가 한양대 박사과정 다닐 때 또 같이 다녔어요. 같이 공부하셨구나. 8학기까지 다녔는데 박사 학위는 못 땄습니다. 그때 그냥 또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찍혔어요. 교수들한테. 아,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못 다니게 된 거예요. 한 바람기 다니고. 예. 예, 그게 아마 상당히 아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정치인들은 얼렁뚱땅 다 그렇죠. 그냥 국회의원 했는데, 오고 예. 뭐 좀 이렇게 상임위원장 예. 하면은 예. 뭐 그냥 출석 안 오고 뭐 레포트나 좀 내고 네. 뭐 거야 하면은 이렇게 학점을 주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좀 스카이라든가 인류대학이라고 자처하는 데서는 그게 잘 안 통합니다. 특히 이제는 대학들이 젊은 교수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깐깐합니다. 그렇죠. 출석 70% 이상 안 하면은 네. 아예 학점 대상에서 제해버립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출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거기 오는 게 오고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오면은 무슨 1시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시간 아닙니까? 3시간. 그러니까 한나자를 완전히 네. 뺏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를 거기다가 또 과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논문 내라 뭐 해가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은 부담이 많죠. 아유, 고 박사님은 그래서 당당히 박사를 따시고 저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뭐 언론계에 있고 논소리 하면서 좀 시간이 좀 있었죠. 예, 사설 칼럼 쓰는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단 얘기가 같습니다만은 박병석 의원이 부의장도 하셨고 최다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원도 지금 전반부에 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그러겠죠. 같습니다. 선수가 제일 앞서니까. 예, 지금까지는 되게 선수별로 그렇죠.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진표 의원도 특히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빚을 졌다고 봐야 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부총리도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에다가 교육부총리 또 청와대에서도 수석했고 총리 시절에는 국무조정실장 했고 화려한죠. 뭐 당에서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안 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정부 출범 초에 그때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때 정책기획위원회라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수위 책임을 대신. 맡았죠. 그 의장하면서 100대 과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고 특히 지난번에 이제 총리 거의 물망 내지는 내정이 됐는데 그런 경제정책이라든가 어떤 철학에 있어서는 사실상 보수 쪽에 거의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나라 살림 하다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 중요하고 기업 고용 중요하고 뭐 그런 거 신경 쓰다 뭐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친문 세력들이 상당히 청와대에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시민단체다 이런 데서 막 반대 성명 내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려지기는 김진표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무리하게 임명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자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세균 지금 국회의장을 당시에 이제 그만두고 있었을 때니까 정세균 의원을 강력히 추천했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는 몇 안 되는 경제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친문 세력들도 좀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는 빚이 있다. 이제 또 총리를 하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은 국회의장 시켜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친문들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선에 붙으면은 아까 이낙연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언론 출신들이 좀 깐깐해요.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윤 대표님 왜 평생을 남의 잘한 것보다는 그렇죠. 뭐 권력이든 어디 정부든 뭐 비판하고 예. 거기에 잘못을 지적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그러다 보면은 좀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까칠하고 깐깐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야 관계 이런 것들로 보면은 훨씬 더 김진표 의원이 원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미래통합당하고도 좀 그러니까 교류도 많고. 그분은 뭐 사실은 민주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과도 바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정치적인 지향성이라든가 그렇죠. 특히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오히려 뭐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이죠. 그렇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뭐
노동 유연성도 가져야 한다 이런 일종의 뭐 신자유주의랄까 그런 쪽에 더 경도된 분이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분 간에 어떤 사람이 될까 할 때 저의 생각은 김진표 의원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경선을 하니까요. 또. 그렇죠. 네.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경제에 대한 또 위기의식. 지금 경제가 코로나, 또 어렵지 뭐 않습니까? 이런 거 예. 경제에 대해서 좀 말 좀 되는 거 좀 꺼내자. 뭐 이래서. 국회도 이제 그런 쪽에서 그렇죠. 네. 좀 수장을 만든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생길 수 있죠. 다만 이 박병석 의원님 대단한 분입니다. 기자 생활할 때도 그러고 정말 짜오지ang 총석인가 그때 구속되고 뭐 어찌고 하는 걸 아주 북경 특파원 오면서 베이징 특파원 오면서 특종을 대특종을 하신 분인데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번에 대전에서도 어쨌든 싹쓸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뭐 이상민도 그것도 5선입니다. 예. 근데 박병석 의원이 거기 선대본부장 맡았잖아요. 민주당이 완전히 다 쓸어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만만치 않은 경력이고 또 보면은 그 끈질긴 게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좀 낯이 가려서 못 올 일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편지도 보내고 뭐 찾아도 다니고 경선에 붙는다 하면은 박병석 의원을 당할 의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김진표 의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둘이 아주 누가 되느냐 이파전인데 대단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희상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두 분 다 문희상 의장보다는 좀 나은 국회의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까 뭐 일부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만섭 정의와 이런 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전에도 보면은 군사정권 시대에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또 김홍기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만큼은 냈어요. 그렇죠. 김원기 의장도 그 상당히 DJ 시절에 오픈 마인드로 했죠. 부의장도 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부의장이 원내 교섭단체가 3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은 민주당이 가졌었고 부의장은 지금 통합당 한국당이죠. 전에 이주영 부의장 그리고 또 다른 부의장은 바른미래당 박주선 부의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의장은 민주당이 갖고 내놔라 의장 한석은 우리한테 달라. 교섭단체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죠. 그래서 지금 서로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런 것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추천 문제도 있고 교섭단체가 되면은 미래한국당도 추천위원 하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부의장 한석을 차지할 거로 생각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번에는 부의장을 왜 꼭 남성만 해야 하냐. 그렇죠. 여자도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여성들도 지금 사선이 김상희, 김영주 이 두 의원이 여성이 다 사선입니다. 김상희 의원은 저 부천 저쪽인데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하고 붙었어요. 거기입니까? 차명진 후보가 뭐 세월호 뭐 이런 거친 나라에서 그 지역이군요. 징계에 막 흔들려가지고 김상희 의원 그때 후보죠. 거의 커피숍에서 놀고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쪽에서 자살골을 터뜨리니까 커피숍에서 주로 수다 떨다가 선거운동이 수다였대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행운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이 차명진 의원한테 아주 도전을 세게 했다고만요. 세게 했죠. 그 후보 토론에 자극을 좀 했죠. 자극을 하니까 차명진 후보가 이제 좀 발끈한 거죠. 발끈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 보고 갑시다. 이 정도 넘었으면 되는데 그냥 세월호 있는 얘기 하니까 천막사건 어찌고 해버리면서 그게 해버린 거예요. 뭐 2+1인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판이 너무 커져 버렸죠. 어떻게 보면 좀 말려든 측면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운동 변하게 되는데 이번에 또 여성 국회 부의장으로 나오면 아마 김상희 의원이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부의장이 2명이니까 우리 국회도 여성 부의장이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렇죠. 이제 뭐 여자들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부의장도 사실은 일은 별로 없는데 아주 짭짤한 자리라고 다 그럽니다. 부의장들 얘기 들어보면 책임은 없고 폼은 잡고 예. 그런 자리죠. 뭐 특활비다 뭐다 이런 것도 또 짭짤하고 그래가지고 부의장을 서로 노립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뭐 아마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에는 여성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통합당은 한석은 무조건 부의장을 하나는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5선 이상이 한 5명 돼요. 네. 홍준표 네.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거기는 이제 무소속입니다만 서병수,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네. 근데 조경태 의원은 당권에 도전히 관심 있는 많겠죠. 사람이고 그렇게 본다면 서병수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이런 둘 중에 한 분이 부회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네요. 정진석 의원도 이번에 어려운 고비를 뚫고 됐어요. 다 지금 거의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살아났죠. 박수현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하고 세게 붙었죠. 예. 그 아버지가 정성모 씨라고 옛날에 충남 도지사하고 내무장관도 장관한테 국회에서도 아마 4선 정도 하셨을 그럴 건데 겁니다. 그분이 정책위 의장 민정당 시절에 제가 거기 출입하면서 그 방을 많이 들어다녔습니다. 이번에 의장단이 정말 제대로 꾸려져 가지고 입법부가 통법부 정부의 청와대 그런 시녀 역할하는 여의도 출장소 역할하는 것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국회가 제자리로 서야죠. 국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요. 모든 법이 다 국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 정당을 통해서 되잖아요. 특히 지금 이번 21대 국회 전반기 또 내년 3월 이전에 특히 친문 세력들이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 내년 재보선 대선을 개정해서 그래서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아마 치열한 입법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헌법 지금 개정도 할 수가 있고요. 국회가 지금처럼 청와대 시녀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다 주도하고 국회는 그냥 박수나 치고 표나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 빨리 바꿔가지고 이번 21대 국회는 국회에서 주도하는 그런 정치, 청와대를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청와대 하명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국회에서 빨리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잘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잘 판단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장단이 정말 제대로 국회를 끌어가고 입법부의 어떤 고유의 정부 견제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국회의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 중요한 적은 없지만 이번의 경우는 더 중요하다. 그것도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정말 양식을 가지고 합리적 리성으로 이렇게 제어도 해주고 조정도 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질주하는데 박수 쳐주고 편승하는 이런 국회의장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요 다음 정권에서는 헌법 개정이나 뭐 국가보안법이나 하면 또 바꿀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나라는 얼마나 혼란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국민 총의에 의해서 많은 뜻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정해지면 그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의 꼭두각시가 되고 청와대의 심부름꾼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21대 국회가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좋은 국회의장도 뽑고 이번에 처음 국회에 진입하는 151명의 초선 의원들이 정치판을 진짜 갈아엎는 그 선봉장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혁신, 인류 정치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도 2류, 3류 정치로 도약하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주길 기대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